이 노래를 들으면 아빠는 혼자 울었어요. 새벽 1시 요양병원 복도에서 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단 이사장 서문태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반짝반짝 작은 별. 20년 전 자신이 아들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였거든요. 병실 안을 들여다본 순간이었습니다. 10살쯤 된 남자아이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침대에 한 남자가 누워 있었는데 그 순간 심장이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바로 20년 전 집을 나간 아들이었습니다. 문태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저 아이는 누구지? 왜 내 아들 옆에 있는 거지? 왜 저 노래를 알고 있지? 과연 이 아이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새벽 1시였어요. 비상등만 켜진 복도였죠.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서문태 대한복지재단 이사장은 요양병원 3층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늘은 병원 후원 점검차 야간 방문이었죠. 이사장님 이쪽입니다. 병원장이 앞장섰어요. 복도는 조용했어요. 환자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죠. 야간 관리는 어떻습니까? 문태가 물었어요. 문제 없습니다. 간호사 2명이 교대로 순찰합니다. 병원장이 대답했죠. 그때였어요. 복도 끝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노래소리였었는데 아주 작은 목소리였죠. 문태가 걸음을 멈췄어요.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아, 저건 병원장이 머뭇거렸어요. 노래는 계속됐어요. 아이 목소리였어요. 낮고 조용하게 부르고 있었죠.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추네. 문태는 그 노래를 들었어요. 온몸이 굳어졌죠. 어디서 나는 소리입니까? 문태가 복도 끝 병실을 가리켰어요. 네, 하지만 지금은 병원장의 말을 무시하고요. 문태는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복도 끝 307호 병실이었어요. 문이 반쯤 열려 있었죠. 안을 들여다봤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가 보였어요. 40대쯤 돼 보였죠. 그리고 10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낡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죠. 무릎에는 기운 자국이 있었어요. 아이는 남자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반짝반짝 작은 별. 문태는 그 모습을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이의 옆모습이 누군가를 닮아 있었어요. 저 아이는 누굽니까? 문태가 병원장에게 물었어요. 환자 보호자입니다. 보호자라고요. 저 어린아이가요? 네.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사장님, 병원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문태는 병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큰 눈으로 문태를 봤죠.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아이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나는 이 병원을 만든 사람이야. 문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이는 다시 남자를 보면서 노래를 멈추지 않았어요. 문태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서 남자의 얼굴을 봤죠.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아니요, 낯익은 게 아니었어요. 정확히 알고 있는 얼굴이었죠. 김도연이요. 문태의 아들이었어요. 20년 전에 집을 나간 아들이요. 그 후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아들이었어요. 이분. 이름이 뭡니까? 문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도연이요. 왜요? 아이가 대답했어요. 문태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정말로 도연이었어요. 아들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요. 20년 전과 너무 달랐어요. 야위었고 얼굴에 고생한 흔적이 많았어요. 이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문태가 병원장에게 물었어요. 뇌손상 환자입니다. 5년 전 입원하셨어요. 5년 전이요. 네. 사고였다고 합니다. 병원장이 차트를 들여다봤어요. 문태는 눈을 감고 누워있는 아들을 내려다봤어요.
20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어요. 그럼 저 아이는요? 환자의 아들입니다. 뭐라고요? 문태가 벌떡 일어났어요. 김도연 씨 아들입니다. 5살 때부터 여기 있었어요. 병원장의 말에 문태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 아이는 문태의 손자라는 뜻이니까요. 아이가 다시 노래를 불렀어요. 반짝반짝 작은 별. 그 노래를 듣는 순간이었어요.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린 도연을 재우면서 불러주던 노래였죠. 아빠, 이 노래 좋아. 그래. 그럼 아빠가 매일 불러줄게.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그때는 행복했어요. 아들도 어렸고요. 문태도 젊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게 변했어요. 문태는 사업에만 몰두했어요. 재단을 키우는 데만 신경 썼죠. 도연은 방치됐고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성적도 떨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도연이 말했어요. 결혼하고 할 거라고. 아버지, 저 결혼할 거예요. 뭐? 내가 대학도 제대로 안 나왔는데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 그런 걸로 뭘 먹고 사니? 능력도 없는 놈이 무슨 놈의 결혼이야? 문태는 화를 냈어요. 아들을 밀쳐냈죠. 넌 제 앞가림도 못하고 사람 구실도 못하는 놈이 결혼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그 말이 마지막이었어요. 도연은 그날 집을 나갔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죠. 이사장님, 병원장의 목소리에 문태는 정신을 차렸어요. 이 아이는 왜 여기 있습니까? 보호자가 없어서요. 보호자요? 네. 어머니는 5년 전 사망하셨고요. 아버지는 저 상태고요. 병원장이 차트를 넘겼어요. 친척은요? 없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5년 동안 혼자였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지냅니까? 병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특수한 경우라 병원 측에서 눈 감아주고 있습니다. 병원장이 난처하게 말했어요. 문태는 아이를 봤어요. 아이는 아들의 손을 잡은 채로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이 노래 어디서 배웠니? 문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이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낡은 카세트 테이프였어요. 플라스틱 케이스가 금이 가 있었죠. 이거요. 아이가 테이프를 보여줬어요. 테이프 라벨에 손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아빠 목소리 잠들기 전. 도연의 글씨였어요. 문태는 그 테이프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죠. 이게 뭐니? 아빠가 어렸을 때 저한테 준 거예요. 아빠가? 예. 아빠가 이 노래를 들으면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했어요. 아이의 말에 문태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왜 여기 왔어요? 아이가 물었어요.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그냥 병원을 보러 왔어. 병원을 봐요? 응. 내가 이 병원을 만든 사람이거든. 문태가 대답했어요. 그럼 좋은 사람이네요. 아이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작은 미소였죠. 그 미소를 보면서 문태는 아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살았을지 감도 오지 않았어요. 너는 여기서 계속 지내니? 예. 아빠 옆에 있어야 해요. 학교는? 안 다녀요. 아이의 대답이 담담했어요. 왜? 아빠가 깨어나면 같이 가려고요. 문태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이는 아빠가 깨어나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5년 동안이나. 문태가 병원장에게 물었어요. 깨어날 희망은 있는 건가요? 병원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렵습니다. 뇌사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문태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이사장님, 이제 가시죠. 병원장이 재촉했어요. 알겠습니다. 문태는 일어섰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죠. 아이가 다시 노래를 불렀어요.
반짝반짝 작은 별. 그 목소리가 복도까지 따라왔어요. 문태는 병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차에 탔고 운전대를 잡았지만 시동을 걸지 못했어요. 손에는 아직 그 테이프가 들려 있었어요. 아빠 목소리 잠들기 전 문태는 테이프를 들여다봤어요. 20년 만에 아들을 봤어요. 그리고 손자도 알게 됐죠. 왜 아들은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문태는 테이프를 꼭 쥐었어요. 그대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문태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그 아이 생각뿐이었죠. 병원 행정실로 갔어요.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307호 환자 기록을 보고 싶습니다. 307호요? 김도현 환자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죠. 이상하네요. 뭐가 이상합니까? 기록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문태는 직원 옆으로 다가갔어요. 화면을 들여다봤죠. 환자 이름 김도연. 나이 45세. 입원일 2019년 3월 12일. 보호자 없음. 그리고 특이사항란에 빨간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장기 미납 마이너스 관리 대상. 장기 미납이라는 게 뭡니까? 입원비를 약 6개월 이상 내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통은 퇴원 조치하는데요. 이 환자는 특수 케이스라서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특수 케이스요? 네, 일식 불명 상태고요. 보호자도 없고요. 갈 곳도 없어서요. 아들은 5년 동안 이 병원에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는요? 환자 옆에 있던 아이 말입니다. 아, 김준서요. 이름이 김준서입니까? 네, 환자 아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이름 김준서 나이 10세 관계 아들 학교비 등록. 학교 미등록이라는 게 뭡니까? 학교를 안 다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안 다닙니까? 글쎄요. 기록에는 없는데요. 문태는 화면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맨 아래 특이사항을 봤죠. 병원 내 거주 마이너스 비공식. 비공식이요. 그 말은 정식으로 허가받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이가 갈 곳이 없어서 병원에서 눈 감아주고 있습니다. 눈 감아준다고요? 네, 원래는 안 되는 건데요. 병원장님이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직원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그런데 곧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문제요? 다음 달에 보건복지부 평가가 있는데 그때 아이가 발각되면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어서요. 직원이 말을 멈췄어요. 많은 생각에 잠긴 채 문태는 307호 병실로 향했어요. 병실 문을 열었어요. 아이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책을 읽고 있었죠. 문태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어요. 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문태를 보더니 책을 덮었죠. 어제 그 할아버지네요. 다시 왔어. 왜요? 너랑 이야기하고 싶어서. 문태는 침대 맞은편 의자에 앉아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죠. 너는 여기서 얼마나 지냈니? 5년이요. 5년 동안 계속. 예. 아빠가 여기 온 날부터요. 아이의 대답이 담담했어요. 5년이 짧은 시간처럼 들렸죠.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언제? 아빠가 다친 날이요. 문태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요. 엄마는 안 계시고요. 아빠는 여기 누워 계셨어요. 문태는 아이를 보며 물었어요. 그럼 너는 혼자였니?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아줌마들이 있었어요. 병원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지금 안 오니? 없어요. 돈이 없어서요. 입원비를 못 내면 아무도 안 와요. 문태는 그 말을 듣고 혼자 외로웠을 생각에 마음이 찢어졌어요. 학교는 왜 안 다니니?
갈 수가 없어요. 왜? 아빠 혼자 두면 안 되잖아요. 아이의 대답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했어요. 그럼 공부는 어떻게 하니? 혼자 해요. 아이가 책을 들어 보였어요. 병원 도서관에 책이 많이 있어요. 문태는 책을 받아들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였죠. 낡았어요. 여기저기 밑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이걸로 공부하니? 예. 제가 혼자 읽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문태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10살 아이가 혼자서 공부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친구도 선생님도 없이요. 밖에는 안 나가니? 저는 밖에 안 나가거든요. 왜 안 나가니? 아빠가 깨어나는 걸 못 볼 수도 있으니까요. 아이의 대답에 문태는 숨이 막혔어요. 이 아이는요. 5년 동안 병원 밖으로 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아빠가 깨어날까 봐요. 그럼 밥은 어떻게 먹니? 병원 식당에서 얻어먹어요. 얻어먹는다고? 예. 아줌마가 남은 거 주세요. 문태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10살 아이가 밥을 얻어먹고 있었던 거예요. 옷은? 병원에 버려진 옷들 화장실에서 빨아서 입어요. 아이가 자신의 티셔츠를 내려다봤어요. 낡았어요. 사이즈도 안 맞았죠. 소매가 짧았어요. 문태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어제 아이에게서 받은 카세트 테이프였어요. 이거. 다시 들어봐도 될까? 예. 아이가 서랍에서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어요.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죠.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준서야, 아빠야. 도연의 목소리였어요. 20년 전보다 낮아진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아들이었죠. 오늘도 이 노래 들으면서 자자. 그리고 노래가 시작됐어요. 반짝반짝 작은 별. 문태가 20년 전에 아들에게 불러줬던 그 노래였어요. 아들이 이제는 자기 아들에게 불러주고 있었죠. 테이프는 계속 돌아갔어요. 노래가 끝나고 도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준서야, 아빠가 많이 사랑해. 아이가 그 부분에서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아빠가 미안해. 그 말을 끝으로 테이프가 끝났어요. 지직거리는 소리만 남았죠. 문태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울고 있었어요. 아이가 놀라서 물었어요. 할아버지 왜 울어요? 미안해. 왜요? 그냥. 미안해. 문태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아들에게도 미안했고요. 손자에게도 미안했어요. 20년 동안 방치했던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나기도 했어요.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문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은 손으로 문태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그 따뜻한 손을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문태는 결심했어요. 20년 전에는 하지 못한 것들 아들과 손자를 꼭 지켜내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문태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놓여 있었죠. 20년 전 사진들이었어요. 어린 도연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초등학생 때 모습이었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문태는 그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언제부터 틀어진 걸까? 혼잣말이 나왔어요. 생각해보니 도연이 중학생이 됐을 때부터였어요. 그때 문태는 재단 설립 준비로 바빴습니다. 매일 밤늦게 들어왔죠. 도연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 그래. 잘했네. 아빠 바쁘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자. 아빠 내일 운동회인데 올 수 있어? 미안하다. 아빠 중요한 미팅이 있어. 늘 그랬어요. 문태는 아들보다 일이 먼저였죠. 고등학생이 된 도연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적이 떨어졌어요.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죠. 선생님이 전화하셨어. 내가 싸움을 했다고? 아빠는 관심도 없으면서 왜 그래? 뭐, 이 녀석이 지금.
문태는 화를 냈어요. 도연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죠. 그렇게 부자 사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대학 입시 때였어요. 도연은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재수할래. 아빠, 재수. 돈이 얼마나 드는데? 아빠는 재단에 수십억을 쓰면서요. 도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그건 사회를 위한 일이야. 저는요? 저는 아빠 아들인데요. 문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도연은 지방대학에 진학했고 집을 떠났죠. 그 후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방학 때도 집에 오지 않았어요. 도연이 어디 있대? 친구네 집에 있다고 합니다. 늘 그런 식이었어요. 4년이 지났습니다. 도연이 23이 되던 해였어요. 갑자기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할 말이 있어요. 뭔데? 결혼하려고요. 문태는 신문을 내려놓았어요. 뭐? 결혼?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누군데? 어느 집 딸이야?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도연의 대답에 문태는 화가 났습니다. 평범하다고. 내가 뭘 안다고 결혼을 해? 아버지는 제 인생에 관심도 없잖아요. 뭐라고? 평생 재단만 챙기시면서 저한테 뭘 해주셨어요. 도연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문태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널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했는데. 돈이요? 학비 대주신 거요? 그게 다예요? 이 놈이 지금. 저는 아버지 관심이 필요했어요. 돈이 아니라요.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는 저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무슨 소리야? 운동회 때도 안 오셨죠. 졸업식 때도 안 오셨어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재단 일이 더 중요하셨어요. 이제 저도 제 인생 살고 싶어요. 내 인생. 뭘 안다고? 문태가 비웃었어요. 대학도 제대로 못 나온 주제에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그 말이 도연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당연하지. 넌 내 인생의 실패작이야. 문태는 화가 나서 내뱉었어요. 재단 이사장 아들이 변변찮은 대학 나와서 내가 얼굴을 들 수가 없어. 도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가? 저 나가겠습니다. 다시는 안 돌아올게요. 도연이 돌아섰어요. 그날 밤 도연은 집을 나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문태는 사진첩을 덮었어요. 20년 전 일이었지만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도연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문태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알아야 할 게 있었습니다. 도연이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요. 병원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이사장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김도연 환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아, 307호 환자 말씀이십니까? 병원장이 파일을 꺼냈어요. 5년 전에 입원하셨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교통사고요? 네.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퇴근길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문태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기록을 보니 일용직으로 일하셨던 것 같습니다. 병원장이 서류를 넘겼어요. 현장 막노동, 공장 야간 근무, 택배 상하차. 여러 일을 하셨네요. 문태는 그 기록들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이요.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부인은요? 5년 전 사고 당일에 함께 돌아가셨습니다. 함께요? 네. 같은 차를 타고 있었거든요. 병원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럼 아이는요? 그때 몇 살이었습니까? 5살이었습니다. 5살에 부모를 잃었단 말입니까? 네. 아버지는 의식불명이 되셨고요. 문태는 준서를 떠올렸어요. 5살 아이가 하루아침에 혼자가 된 거예요. 그 후로 아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구청에서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보호요? 네. 보육원에 보내려고 했어요. 병원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거부했습니다. 거부했다고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요.
준서는 5살 때부터 아버지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특별히 허락했습니다. 입원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 1년은 보험으로 처리됐습니다. 그 후로는 병원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밀렸습니다. 4년치가요. 얼마나 밀렸습니까? 약 8천만 원입니다. 문태는 주먹을 쥐었어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습니까? 환자를 내보낼 수도 없고요. 아이도 갈 곳이 없어서요. 병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사실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아이가 병원 일을 돕고 있습니다. 병원 일이요? 네. 간병 보조 같은 거요. 문태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10살 아이가 간병을 한다고요? 정확히는 하청업체에서 시킨 겁니다. 하청업체요. 네. 병원 관리를 맡은 업체가 있는데요. 병원장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쪽에서 아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환자 식사 배식, 휠체어 밀기, 빨래 정리. 그런 일들이요. 문태는 화가 치밀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10살 아이한테요? 저도 모르는 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아이한테 병원비를 면제해주는 조건이었거든요. 병원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문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업체 책임자 당장 부르십시오. 이사장님, 지금 당장이요. 문태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30분 후였습니다. 하청업체 관리자가 병원장실에 왔어요. 40대 남자였습니다. 배가 나온 체격이었죠. 부르셨습니까? 앉으시오. 문태가 차갑게 말했어요. 307호 환자 아들에 대해 아십니까? 아, 그 꼬마요? 알죠? 관리자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그 아이한테 일을 시킨다면서요? 네. 뭐 간단한 일들이죠. 10살 아이한테요? 어차피 밥 얻어먹고 자는데 그 정도는 해야죠. 관리자가 웃었어요. 그 순간 문태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이잖아요. 병원비도 못 내면서 눌러앉아 있는데요. 관리자가 계속 말했어요. 제가 눈 감아줘서 그나마 있는 거예요. 눈 감아준다고요? 문태가 일어섰습니다. 당신 지금 아동 노동 착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이, 노동 착취라니요. 그냥 심부름 정도죠. 심부름이라고요? 문태는 책상을 손으로 쳤어요. 당장 그만두시오. 이사장님 진정하십시오. 병원장이 말렸지만 문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부로 당신 업체와 계약 해지합니다. 뭐요? 갑자기 왜요? 당장 나가시오. 안 그러면 고소하겠습니다. 문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관리자는 황급히 나갔습니다. 병원장실에는 문태와 병원장만 남았어요. 이사장님,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했다고요? 문태가 병원장을 봤습니다. 10살 아이를 일하게 만든 게 정상입니까? 하지만 아이도 먹고 자야 하니까요. 그럼 제대로 보호해야죠. 문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아이에게 일 시키지 마세요. 문태는 병원장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준서는 5년 동안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혼자 아버지를 지키면서요. 307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준서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죠. 할아버지, 준서가 문태를 봤어요. 준서야, 왜 왔어요? 너 때문에. 문태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준서와 눈높이를 맞췄죠. 미안하다. 준서야, 왜요? 할아버지가 너를 몰라봐서. 문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알아요? 그럼 너는 내 손자야. 그 말을 듣는 순간이었어요. 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자요? 그래. 내 아빠는 내 아들이야. 문태가 도연을 가리켰어요.
준서는 아빠를 보고 다시 문태를 봤습니다. 그럼 진짜 할아버지세요? 그래. 미안하다. 너무 늦게 찾아와서. 준서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데려가실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문태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준서를 보러요. 준서는 처음에는 경계했어요. 하지만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할아버지, 오늘도 왔어요? 그럼. 우리 손자 보러 왔지. 문태가 준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준서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문태에게 서울 본부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이사장님, 내일 재단 이사회가 있습니다. 내일이요. 갑자기 왜요? 중요한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문태는 난처했어요. 준서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사장으로서 책임이 있었습니다. 준서야. 할아버지가 내일 서울 가야 해. 서울이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하루만 다녀올게. 할아버지 안 가면 안 돼요? 준서의 목소리가 불안했어요. 미안해. 꼭 가야 하는 일이야. 모레 아침에 올게.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문태는 준서를 꼭 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문태는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준서는 창가에서 차가 떠나는 걸 지켜봤어요. 할아버지. 꼭 와요. 오후가 됐습니다. 병원장실에 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뭐라고요? 내일로 앞당겨졌다고요? 네. 보건복지부 평가가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갑자기 왜요? 상부 지시라고 합니다. 병원장은 전화를 끊고 이마를 짚었어요. 큰일이네. 이사장님은 내일 오전에나 오시는데. 간호부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307호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평가 때 발견되면 안 돼. 큰 문제가 될 거야. 병원장이 생각에 잠겼어요. 일단 아이를 임시로 다른 곳에 보내야겠어. 어디로요? 시립아동보호센터에 연락해봐. 하루만 맡아달라고. 하지만 이사장님께서 절대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사장님은 내일 오전에나 오신다고 했잖아. 평가만 끝나면 바로 데려올 거야. 병원장이 결정을 내렸어요. 오후 3시였습니다. 보호센터 직원 2명이 병원에 왔어요. 307호 아동 임시 보호권으로 왔습니다. 네. 이쪽입니다. 간호부장이 안내했어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준서가 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어요. 책을 읽고 있었죠. 준서야. 예, 준서가 고개를 들었어요. 잠깐 다른 곳에 가야 해. 왜요? 저 여기 있을 건데요. 내일 중요한 검사가 있어서 그래. 하루만 다녀오면 돼. 싫어요. 저 아빠 곁에 있을 거예요. 준서가 아버지 침대를 붙잡았어요. 보호센터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얘야, 우리랑 가자. 하루만이야. 싫어요. 준서가 소리쳤어요. 할아버지는 여기 있으래요. 할아버지는 지금 안 계셔. 내일 오신대. 간호부장이 달래듯 말했어요. 거짓말이에요. 할아버지는 저 지키겠다고 했어요.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서야, 정말 하루만이야. 내일 바로 데려올게. 하지만 준서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결국 직원들이 준서를 안아서 데려갔습니다. 나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준서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그날 밤 9시였습니다. 서울에서 이사회를 마친 문태가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준서 잘 있지? 그게 이사장님. 간호부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무슨 일이야? 평가가 내일로 앞당겨졌습니다. 뭐? 그래서 아이를 임시로 보호센터에 보냈습니다. 문태는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누가 허락했어? 병원장님 지시였습니다.
병원장을 받고 지금 퇴근하셨습니다. 당장 연락해서 다시 전화하라고 해. 문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화를 끊고 바로 차 키를 집었습니다. 지금부터 병원 갑니다. 3시간 걸릴 겁니다. 비서에게 말하고 차에 올랐어요. 밤길을 달렸습니다. 속도계 바늘이 120을 넘어갔죠. 준서야, 조금만 기다려. 할아버지가 간다. 보호센터였어요. 준서는 낯선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침대와 책상만 있는 방이었어요. 창밖은 어두웠어요. 할아버지, 준서가 무릎을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약속했잖아요. 문이 열렸어요. 센터 직원이었습니다. 밥 먹었니? 아니요. 먹어야지. 가져다 줄게. 직원이 나갔어요. 준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없었죠. 아빠, 준서가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어요. 가져온 거였죠. 하지만 플레이어가 없었어요. 테이프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였어요. 문태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병원장의 졸린 목소리가 들렸죠. 지금 당장 병원으로 나오시오. 이사장님? 지금 몇 시인데요? 10분 안에 안 나오면 당신 해임할 겁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20분 후 병원장이 황급히 도착했습니다. 이사장님 무슨 일로? 준서를 어디 보냈습니까? 시립아동보호센터입니다. 누가 허락했어? 평가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요? 문태가 책상을 쳤어요.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준서는 절대 다른 곳에 보내지 말라고요. 하지만 이사장님이 안 계셨고요. 그래서 내 말을 무시했단 겁니까? 그게 아니라 당신 지금 해임입니다. 이사장님, 당장 준서를 데려오시오. 지금 당장요. 문태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새벽 1시였습니다. 보호센터 직원이 급하게 연락을 받았어요. 지금 아이를 데리러 오신다고요? 네. 즉시 준비시켜 주십시오. 30분 후였어요. 문태가 보호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준서가 나왔어요. 잠옷 차림이었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준서야. 문태가 달려가서 준서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할아버지가 미안해. 할아버지, 약속 안 지켰어요. 준서가 울먹였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문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약속할게.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이제 할아버지가 너 절대 안 놓칠 거야. 두 사람은 차에 올랐어요.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괜찮아요? 아빠는 괜찮아. 우리 빨리 가자. 병원에 도착했어요. 307호로 올라갔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누워 있었어요. 아빠, 준서가 아버지 곁으로 달려갔어요. 아빠, 무서웠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데리러 왔어요. 준서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문태는 그 모습을 보며 다짐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 평가단이 도착했어요. 문태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팀도 함께였죠. 서문태 이사장님이시죠? 평가단장이 인사했어요. 네. 오늘 평가에 제가 직접 참관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직접? 네. 이 병원은 저희 재단에서 연간 5억을 지원합니다. 당연히 관리 감독할 권한이 있죠. 평가단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평가가 시작됐습니다. 1층, 2층을 돌아봤어요. 문제가 없었죠. 3층 회의실로 모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평가위원이 말했어요. 그때 문태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보고할 사항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이 병원에서 5년간 아동 노동 착취가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뭐라고요? 제 손자가 10살인데요. 5년 동안 이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문태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식사 배식, 환자 이동 보조, 청소 등입니다. 평가위원들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이건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청업체에서 아이를 협박했습니다. 협박이요? 일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병원에서 내보내겠다고요. 문태가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일 안 하면 아빠 쫓아낼 거야. 관리자의 목소리가 선명했어요. 평가단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병원장, 이게 사실입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새로 부임한 임시 병원장이 당황했어요. 어제까지 병원장이던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해임됐습니다. 문태가 대답했어요. 왜 해임됐습니까? 제 손자를 무단으로 보호시설에 보냈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요. 평가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청업체 책임자를 불러주십시오. 관리자가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이 아동에게 일을 시켰습니까? 그건 아이가 스스로. 스스로요? 5살 아이가 스스로 일하겠다고 했단 말입니까? 평가위원이 따졌어요. 그게 이건 명백한 아동학대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평가단장이 선언했어요. 안 됩니다. 관리자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리고 이 병원은 재평가 대상입니다. 구조 개편 없이는 인증을 줄 수 없습니다. 평가단의 결정이었습니다. 평가가 끝났어요. 문태는 307호로 갔습니다. 준서가 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 준서야, 다 끝났어. 정말요? 이제 아무도 너한테 일하라고 안 할 거야. 그럼 저 계속 여기 있어도 돼요? 여기는 아니야. 예, 준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할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야. 할아버지 집이요? 그래. 너랑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 거지. 아빠는요? 아빠도 모실 거야. 집에서. 문태가 준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야.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쁜 눈물이었어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아니야. 두 사람은 꼭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가족이었어요. 일주일 후였어요.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준서는 병원 307호에서 마지막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까진 게 별로 없었습니다. 낡은 옷 몇 벌과 책 몇 권이요.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였죠. 문태가 물었어요. 짐은 다 챙겼니? 네, 할아버지. 준서는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은 채로요. 아빠, 우리 이제 집에 가요? 준서가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집이요. 정말 큰 집이래요. 아빠도 같이 가요.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문태는 침대 반대편에 섰습니다. 도연을 내려다봤어요. 문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특수 구급차가 병원 앞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의료진이 도연을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아빠, 조심해요. 준서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차에 도연을 싣고 출발했습니다. 문태의 집이었어요. 서울 한남동 언덕 위에 있는 2층 주택이었습니다. 넓은 정원이 있었어요. 나무들이 가득했죠. 와, 준서가 차에서 내려 집을 올려다봤어요. 여기가 할아버지 집이에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거실이 나타났어요. 햇살이 환하게 들어왔죠. 문태가 2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 끝방 문을 열었습니다. 준서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은 넓었습니다. 창문도 컸어요. 새 침대가 놓여 있었어요. 책상과 책장도 있었죠.
이게 다 제 거예요. 준서는 천천히 방을 둘러봤어요. 침대에 앉아봤습니다. 폭신했어요. 할아버지, 꿈꾸는 거 아니죠? 준서가 눈물을 흘렸어요. 문태가 준서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학교도 가게 될 거란다. 학교요? 준서의 눈이 반짝였어요. 준서는 문태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도연은 1층 특별실에 모셔졌어요. 의료 장비가 갖춰진 방이었습니다. 아빠, 좋은 방이지? 준서가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창문도 커요. 햇빛도 많이 들어오고요. 우리 매일 여기 올게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문태는 준서를 데리고 백화점에 갔어요. 할아버지가 그동안 못 해준 모든 걸 해줄 거야. 옷부터 골라보자. 정말이에요. 아동복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준서는 옷들을 구경했어요. 망설이면서요. 할아버지, 이거 비싸요. 문태가 무릎을 꿇고 준서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그런 걱정은 이제 하지 않아도 된단다. 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요? 정말이야. 그날 준서는 새 옷을 10벌이나 샀어요. 신발도 3켤레, 가방도 샀죠. 책도 한아름 샀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많이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5년 동안 못 사준 거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해. 일주일 후였어요. 학교 입학하는 날이었습니다. 준서는 새 교복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면서 신기해했죠. 할아버지, 제가 교복 입었어요. 잘 어울린다. 우리 손자. 학교 정문 앞이었어요. 아이들이 335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할아버지, 저 친구 사귈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착한 아이잖아. 그런데 저 5년 동안 학교 안 다녔어요. 괜찮아. 선생님이 다 도와주실 거야. 준서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럼 다녀올게요, 할아버지. 그래. 할아버지 여기서 기다릴게. 준서가 학교로 들어갔어요. 문태는 그 뒷모습을 오래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죠. 저녁이었어요. 준서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준서의 얼굴이 환했어요. 어땠니? 좋았어요. 친구도 사귀었어요. 정말. 네, 민수라는 친구예요. 저랑 같이 급식도 먹었어요. 준서가 신이 나서 이야기했어요. 선생님도 좋으세요. 공부도 재미있었어요. 잘 됐구나. 문태가 준서를 안았습니다. 아빠한테 가서 말씀드리자. 좋아요. 1층 특별실로 내려갔어요. 아빠, 저 학교 다녀왔어요. 준서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친구도 사귀었어요. 민수라고요. 내일 또 학교 가요. 진짜 재미있었어요. 도연은 여전히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준서는 매일 이야기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요. 친구들 이야기를요.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문태는 서재에 있었어요. 카세트 테이프를 정리하고 있었죠. 준서의 테이프를 디지털 파일로 옮기는 작업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영원히 보관할 수 있어.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서야, 아빠야. 오늘도 이 노래 들으면서 자자. 반짝반짝 작은 별. 문태는 눈을 감고 들었어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따뜻한 목소리였죠. 노래가 끝났어요. 준서야, 아빠는 너를 많이 사랑해. 아빠가 없어도 씩씩하게 자라야 해. 테이프가 계속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노래가 끝난 후에도 테이프가 멈추지 않았어요. 혹시 문태는 볼륨을 높였습니다.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숨소리 같았습니다. 도연의 숨소리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지, 문태는 숨을 멈췄어요. 아버지, 이 녹음을 듣고 계시다면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준서를 떠나보낸 거겠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미워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계속됐어요. 오랜 시간 동안요. 집을 나온 후에도요. 왜 저를 사랑해 주지 않으셨냐고 원망했어요. 문태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하지만 준서를 낳고 나서 알았어요. 아버지도 서툴렀던 거라는 걸요.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라는 걸요.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에는요. 도연의 목소리가 웃음을 머금었어요. 준서한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매일 보고 있으니까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아버지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문태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준서를 찾아오시게 되면요. 제발 잘 부탁드려요. 준서만은 행복하게 해주세요. 제가 못다 해준 거요. 학교도 보내주시고요. 친구도 사귀게 해주세요. 따뜻한 밥도 먹이고요. 새 옷도 입혀주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미워했지만, 그래도 사랑했어요. 아버지, 아들이어서 자랑스러웠어요. 테이프가 끝났어요. 지직거리는 소리만 남았죠. 문태는 책상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어요. 도연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준서였습니다. 들어와. 준서가 서재로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우셨어요? 눈이 빨개진 문태를 보고 물었죠. 아니야. 먼지가 들어가서. 거짓말. 우신 거예요, 고. 준서가 문태 옆에 앉았어요. 할아버지, 제 테이프 들으셨어요? 응. 들었어. 아빠 목소리 좋죠, 고. 그래. 정말 좋구나. 문태가 준서를 안았습니다. 준서야. 할아버지가 약속할게. 뭐요? 내 아빠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이미 다 해주고 계시잖아요. 준서가 웃었어요. 그래.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두 사람은 오래 안고 있었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문태와 준서는 1층 특별실에 있었습니다. 도연 곁이었죠. 아빠, 오늘도 노래 불러줄게요. 준서가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반짝반짝 작은 별.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문태도 함께 불렀어요.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부르는 자장가였습니다. 노래가 끝났어요. 그때였어요. 도연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손가락이. 뭐? 문태가 도연의 손을 봤어요. 정말로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빨리요. 문태가 소리쳤어요. 담당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도연을 확인했어요. 뇌파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의식이 돌아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태와 준서는 서로를 봤어요. 정말요? 네. 계속 말을 걸어주세요. 자극을 주는 게 좋습니다. 의사가 나갔어요. 준서는 아버지 곁으로 바짝 다가갔습니다. 아빠, 들려요? 저예요, 준서. 아빠, 저 학교 다니고 있어요. 친구도 생겼어요. 할아버지랑 같이 살아요.
매일 행복해요. 도연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어요. 이번에는 준서 손을 살짝 쥐었습니다. 아빠, 준서가 울었어요. 할아버지, 아빠가 제 손 잡았어요. 문태도 도연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아, 아빠야. 들리니? 준서 잘 키울게. 약속할게. 그러니까 깨어나줘. 도연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일주일 후였어요. 도연이 눈을 떴습니다. 서.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했어요. 아빠, 아빠. 준서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준서야. 도연이 아들을 봤습니다. 5년 만이었어요. 아빠, 보고 싶었어요. 아빠도 보고 싶었어.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시선을 옆으로 돌렸습니다. 문태가 서 있었어요. 아버지, 도연아, 문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지, 도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준서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야. 아빠 역할을 이제야 하는 거야. 2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할게. 부자가 서로를 보며 울었습니다. 준서도 함께 울었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죠. 석 달이 지났어요. 도연은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많이 회복됐어요. 휠체어에 앉을 수 있었죠. 거실에 가족이 모여 있었어요. 문태, 도연 그리고 준서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시험 봤어요. 어땠니? 100점 맞았어요. 준서가 시험지를 보여줬어요. 우와. 우리 손자 천재네. 아빠도 봐요. 준서가 도연에게 시험지를 보여줬어요. 잘했다, 준서야. 도연이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빠, 다음 주에 학예회예요. 올 수 있어요? 그럼. 아빠가 꼭 갈게.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준서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가득했어요. 자, 다들 먹자. 문태가 밥그릇을 챙겼어요. 준서 먼저 먹어. 할아버지, 아빠도 드세요. 가족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준서는 자기 방에서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할아버지, 아빠랑 같이 밥 먹었다. 내일은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축구하기로 했다. 나는 정말 행복하다. 일기를 덮고 침대에 누웠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할아버지도 만났고요. 아빠도 깨어나셨어요. 엄마가 지켜봐 주고 계시죠? 준서는 눈을 감았어요.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문태는 서재에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여보, 먼저 간 아내 사진을 봤습니다. 우리 아들 돌아왔소. 손자도 만났고, 당신이 살아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이제라도 가족이 함께 있으니 다행이요. 사진 속 아내가 웃고 있었어요. 문태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일기를 펼쳤어요. 오늘 드디어 완전한 가족이 됐다. 20년이 걸렸지만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다. 도연이는 매일 회복하고 있다. 준서는 행복하게 자라고 있다. 나는 늦게라도 이름을 제대로 부를 수 있게 됐다. 아들, 손자, 그리고 할아버지.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다. 일기를 덮었어요. 창밖으로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따뜻한 밤이었어요. 문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준서야. 내가 할아버지를 찾아줘서. 내가 아니었으면
할아버지는 영원히 혼자였을 거야. 집 안 곳곳에서 불이 켜져 있었어요. 거실, 부엌, 준서 방, 도연의 방이요. 더 이상 빈 집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사는 집이었어요. 따뜻한 집이었죠. 20년 만에 되찾은 가족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들과 손자가요. 1년 후였어요. 준서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됐습니다. 성적은 반에서 1등이었어요. 친구도 많았죠. 도연은 많이 회복됐어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문태는 재단 이사장을 은퇴했어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가족이 공원에 나왔습니다. 준서가 축구공을 차며 뛰어다녔어요. 할아버지, 아빠 같이 해요. 그래, 간다. 문태와 도연이 함께 공을 찼습니다.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행복한 가족이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준서가 두 사람 손을 하나씩 잡았어요. 할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할아버지도 사랑한다. 준서야. 아빠도 사랑해, 아들. 세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따뜻한 저녁이었어요.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